안녕하세요. 뮤지컬 씹어먹기의 줄리오입니다. 자, 오늘은 장발장이 후에마이를 부르고 나서 몽트의 시우메로 돌아온 이후부터 파리로 돌아가는 아주 긴 여정을 그린, 그렇지만 뮤지컬에서 너무나 짧게 표현된 그런 파트들을 아주 잠깐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하고요 뮤지컬하고는 조금 또 순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뮤지컬에서 보면은 몽트의 시우메로 돌아와서 판틴이 누워 있었고, 병상에 누워 있었고, 누워있는 판틴을 장발장이 되게 위로를 하면서, 지금 내가 코제트와 같이 왔다. 그때 막 판틴이 코제트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울다가 먼저 숨을 거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병실에 자베르가 찾아 들어와서 거기서 장발장과 자베르가 격투를 벌이고, 그리고 나서 장발장이 거기서 도망을 가서 코제트가 있는 몽페르메우에 나타나서 테너라디에 부부로부터 코제트를 데리고 가는 것까지, 이렇게 돼서 레미제라블 1막이 끝이 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설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지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먼저 장발장이 후에마이를 부르고 나서 몽트의 시우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죠, 새벽 5시에 우편마차에서 내린 장발장은 바로 판틴을 찾아갑니다. 물론 판틴은 이때까지만 해도 장발장이 코제트를 데리고 오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데리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장발장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코제트와 같이 왔다,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모든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장발장인 것이 확실시 된 소식을 들은 자베르가, 아직 판틴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자베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매몰차게 이 장발장에게 이 범죄자 새끼 막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치고, 거기에 충격을 받은 판틴이 이 장발장의 품 안에서 그만 그 충격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게 원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자베르를 아주 형편없는 악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장면이 더 어울릴 법도 한데, 뮤지컬에서는 판틴이 먼저 숨을 거두고 거기에 이제 그 자베르가 나타난 걸로 돼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장발장은 여기서 자베르한테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일단은 그 몽트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이 마을에 소문이 퍼집니다. 이 장발장이 원래 마들렌이 아니고 범죄자였다. 그럼 그동안에 이 장발장이 마들렌으로서 이 마을에 정말 많은 좋은 일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은 분이었잖아요, 그걸 좀 기억을 하고 좀 이렇게 대처를 하면 좋은데, 참 그 사회 분위기라는 게 한번 범죄자로 낙인을 찍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거죠. 그래서 뭔가 수상하더라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냥 막 입방아들을 찌어댑니다. 그렇게 일단 갇혔고, 그 다음 그날 밤에 이 장발장이 그 탈옥을 아주 가볍게 해서 자기 집무실로 가요. 자기 집무실에서 그 판틴의 장례에 필요한 어떤 비용들을 거기 있던 그 수녀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잠깐 또 사라집니다. 한 3, 4일 정도 사라져요. 자, 이때 뭘 했느냐, 그때 장발장이 은행에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돈을 이제 자기가 장발장이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들렌 이름으로 예금된 그 돈을 찾아다가 어디다 감춰요. 그 몽페르메우, 테너라디에 부부의 여관이 있는 몽페르메우 근처 숲에다가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 몽페르메우 근처에서 장발장은 체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처음에 이제 그 도망가면서 자기가 그 위치를 알리지 않은 그 죄목, 그리고 사부아 소년 뿌띠제르베한테서 돈을 40수짜리 동전을 훔쳤다, 이게 중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추가가 돼서 사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왕이었던 루이 18세가 이 장발장이 그동안 어쨌든 시장으로서 굉장히 그 지역에 이룬 공로가 혁혁하다,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주고, 그리고 원래 갇혀 있었던 그 뚫롱, 파도 치는 그 뚫롱 감옥으로 다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받았던 24601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뮤지컬 팬들 분이시라면 네, 그 번호에서 이번에는 9430번으로 번호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뚫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 이게 대략 1823년 7월 달에 7월 말쯤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소설하고 뮤지컬하고 또 타임라인이 좀 많이 달라지죠. 마치 뮤지컬에서는 장발장이 괴력을 발휘해서 이 자회를 때려 눕히고 물로 탁 뛰어들어서 도망간 걸로 나오는데 물로 뛰어든 건 맞아요. 자, 1823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1823년이면은 이제 프랑스는 왕정이 복고가 됐고요. 그리고 루이 18세가 왕으로서 네, 열심히 군림하고 있던 네, 그런 시기죠. 네, 그 당시에 1823년에 스페인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스페인은 또 프랑스 혁명과도 같은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를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프랑스의 시민혁명 정신이 전 유럽에 퍼져서 모든 왕정 국가들은 그 시민혁명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시기다. 왜냐하면 1800년대 초반에 나폴레옹이 거의 전 유럽을 다 석권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스페인에는 나폴레옹이 자기 동생을 왕으로 앉혔어요. 네, 그렇게 통치가 되고 1815년에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이제 실각을 하게 되면서 네, 다시 이 왕정 복고가 됐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의 왕가와 같았던 부르봉 왕가였어요. 네, 그 스페인 왕가가 시민혁명군들로부터 위기를 겪으니까 프랑스가 거기다가 프랑스 왕국군을 밀어 넣어서 거기 그 민중 반란을 진압을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오리오노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는 원래 그 연습함이었어요. 연습함. 그런데 이 배가 이 당시 스페인 전쟁에 전투함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793년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막 시작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혁명 정부가 프랑스의 정권을 잡고 있었고 이 혁명군들에 대항하는 왕당파가 이 툴롱에서 반란을 아주 크게 일으킵니다. 근데 툴롱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툴롱이 그 당시 최대의 프랑스의 군항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군함만 한 70척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페인과 영국 연합함대가 육군을 싣고 상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이 전투에 참전을 해서 불과 몇 주 만에 아주 혁혁한 공로를 올리면서 준장까지 진급을 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툴롱에 있던 배를 한 70여 척을 그냥 불태워버려요.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재산이지만 이것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서 나쁘게 쓰이는 것보다는 태워 없애는 게 낫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많은 정예 군함들을 막 불태워 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해군 전력이 많이 약화가 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연습함이었던 오리오노가 1823년에 스페인 전쟁에 전투함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워낙에 배가 낡아가지고 그 배를 이제 다시 손을 보기 위해서 이 툴롱항에 들어왔었어요. 그게 이제 1823년 10월 말쯤 일인데 계속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배에 있었던 선원이 배에서 떨어지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닷줄에 걸려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는 거죠. 자, 포슈르방 영감님 사건 때도 그랬지만 뭔가 힘쓸 일이 있을 때 아시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또 우리 장발장님이 출동을 하시는데 근데 쇠방치를 들어가지고 자기 족쇄를 한 번은 빵 쳤더니 이 족쇄가 한 번에 부서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랬죠. 와, 저게 저렇게 쉽게 부서질 거냐. 워낙에 장발장이 괴력인데다가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으면 이거 언제든지 깨 부수고 도망칠 수 있었다. 사실 그런 표시인데 아무튼 족쇄를 한 방에 쇠망치로 깨 부수고 나서 그 아슬아슬하게 닷줄에 매여 있던 그 선원을 아주 극적으로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힘이 다한 것처럼 바닷속으로 추락을 해요. 그리고 떨어졌으니까 이제 찾을 거 아니에요. 탈옥의 어떤 염려도 있고. 근데 결국 시체를 못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7일 신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9430번 장발장이라는 무기징역수는
바다에 떨어져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 일은 일단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장발장은 18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일단 파리에 나타납니다. 네, 그래 파리에 나타나서 거기서 가명으로 집을 한 채 구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차를 타고 몽페르메유에 있는 떼너르디에 부부의 여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뮤지컬에 진행하고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장발장이 나타나서 숲속에서 아주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때 맨발로 마을로부터 약 걸어서 한 7분 8분 떨어져 있는 그런 숲속 샘에서 물을 깃고 있는, 마침 공교롭게도 이 장발장이 투옥되기 전에, 툴롱에 가기 전에 그 3, 4일간 탈옥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가 이 자기 은행 예금을 묻어 놓았던 근처에서 코제트와 아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